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현주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신안 퍼플섬에서 이달 내내 펼쳐지는 꽃축제 소식과 함께 도심 곳곳에 출몰하며 개체수가 크게 늘고 있는 야생 꽃사슴들의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눈앞에 펼쳐진 보랏빛 물결, 라벤더 향기 따라 걷다 보면 여기가 지중해인지 신안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신안 안저면의 퍼플섬, 반월도와 박지도 일대에선 라벤더 꽃축제가 한창입니다. 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심어진 6만 6천 주, 2천만 송이의 프렌치 라벤더가 섬을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라벤더 모습도 보고 향기도 맡아보면 삶의 평안과 만족을 얻고 가실 것 같습니다. 바다와 갯벌을 배경으로 변한 보랏빛 꽃들. 이국적인 풍광 앞에서 관광객들은 인생샷을 찍느라 발길을 멈춥니다. 라벤더를 이렇게 많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다 안 펴서 아쉽긴 하지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신기하고 한 번쯤 와서 보시면 어떨까. 이번 축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며 보라옷 콘테스트, 라벤더 꽃차 만들기,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퍼플섬은 UN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이자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두 차례나 오른 바 있는 명소입니다. 한편 신안옥들은 탐스러운 작약꽃으로 물들고 장산도 화이트 정원에는 순백의 샤스타 데이지가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며 각기 다른 매력으로 봄을 수놓고 있습니다. 5월 신안은 섬마다 꽃들이 피어오르며 생동감 넘치는 정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꽃사슴 3마리가 유유히 인도주의를 거닙니다. 아파트 단지에까지 출연해 SNS를 뜨겁게 달군 순천 꽃사슴입니다. 꽃사슴이 자주 목격되는 순천 동천 일대입니다. 이곳 봉화산을 주변으로 꽃사슴 개체수가 70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목격담을 쏟아냅니다. 3마리가 나와서 뿔 이렇게 더 많이 난 놈, 적게 난 놈,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풀 뜯어 먹고 물도 건네도 다니고.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고흥 소록도. 이곳에도 꽃사슴이 있습니다. 한 독지가가 사슴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1992년부터 40여 마리를 방사했는데 지금은 23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외래종인 꽃사슴은 천적이 없는 데다 번식력이 강해 개체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꽃사슴이 텃밭과 조상묘를 파헤치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결국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총기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우리는 운동 댕기면서 본 게 좋기는 좋더만 해도 다 사람들이 보려고 또 오고. 지자체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관련 예산 확보를 계획 중에 있고 고흥군도 개체수 조절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포획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처리 방법 등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인구 56명이 살고 있는 전남 장흥군 장평면의 한 마을. 평균 나이 60대 이상인 고령화 마을에 젊은 기운이 돌기 시작한 건 올 초부터입니다. 장흥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에 모듈러 주택 10동을 지어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조성한 겁니다. 냉장고와 TV 등 모든 시설이 갖춰진 주택의 월세는 한 달에 12만 원 수준. 지난 3월 전국에서 10가구, 34명의 가족이 장흥으로 이주했습니다. 산을 보면서 풍경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아이들이 행복해서 왔는데 나도 행복하구나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유학마을이 들어서면서 폐교 위기에 놓인 인근 학교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유치원생 3명과 초등학생 9명, 중학생 5명 등 17명의 학생이 전학 오면서 장평면 전체 학교에 학생이 30% 늘어난 겁니다. 출생 기본수당,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의 인구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서 고령화 등으로 인해 6년 연속 줄어들기만 했던 장흥군 전체 인구는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일단은 첫째는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 유입이 가장 큰 목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지역의 학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학교를 좀 살려보자. 학교가 사실은 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인근 우산리의 폐교에도 6가구 규모의 두 번째 유학마을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 장흥군은 장평면 전체를 유학마을의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박정호입니다. 농업으로 배고픔을 해결하자. 지난 1935년 일제강점기 우석 김종익 선생은 막대한 재산을 털어 순천 공립농업학교를 세웠습니다. 교육운동가의 결단으로 시작한 90년 역사. 국립순천대는 농업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거쳐 199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해 지역 대표 교육기관으로 자리했습니다. 2년 전 광주 전남 최초로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되는 등 최근 성장세가 도드라집니다. 순천뿐 아니라 광양과 고흥에도 특화 캠퍼스를 잇따라 설립하면서 지역과 함께 커가겠다는 목표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숨쉬며 고등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천과 연결이라는 이름으로 열어가겠습니다.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대학. 눈앞에 닥친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AI 시대까지 맞아 생존을 위한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통합으로 내년 개교를 목표한 국립의대 설립이 무산되면서 반전 계기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양대학과 함께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조속히 운영해서 27년 개교를 목표로 온 힘을 다해서 뛰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립순천대는 개교 90주년을 맞아 지역과 접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시설을 개방하는 등 열린 캠퍼스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 2017년 처음 출범한 비영리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어린이 보육재단은 지난 8년여 기간 동안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을 목표로 활발한 맞춤형 특화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등 모두 38가지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1.09로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재단의 운영 재원이 시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지역 경기 침체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기부금 수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0년 14억 8천여만 원이었던 것이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6억 5천여만 원으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진되던 보육 사업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이 같은 분위기의 새로운 반전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지역 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릴레이로 기부를 이어가는 의미 있는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첫 기부자로는 지역의 한 중견 기업인이 5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초기 지역사회 내 호응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재단의 보육사랑 백인 기부 릴레이는 지역의 영유아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키울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마을은 백인 기부 릴레이인데 범시민 운동으로 지금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좀 강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양시도 기부 릴레이 사업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예산 지원도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의 그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를 좀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시의회와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지역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얼어붙어버린 기부 문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재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입니다. 1970년대 후반 함께 일하고 밥을 먹고 산을 오르며 시간을 보냈던 20대 청년들.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이른이 훌쩍 넘어 다시 만났습니다. 세월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때 카메라 누가 이렇게 찍었지? 내가? 사진기에서 사진을 맨날 찍고 다녔지.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장발의 미국인, 한국에선 임대훈이라고 불리던 데이비드 돌린저 씨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광주로가 시민군으로 참여하기 전까지 이곳 영암보건소에서 2년간 결핵 환자를 돌봤습니다. 얼굴이 그대로더라고요. 이제 같이 근무한 거, 또 뭐 먹으러 가는 거 이렇게 또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잊혀졌는데 너무 되새기 보니까 너무 지금 좀 행복한 순간 같은데요. 그때 굉장히 인상이 좋았어요. 되게 선하시고 이렇게 뭐든 이렇게 솔선수범하신 것 같고. 영암에서의 생활을 각별하게 여겼던 그는 앞서 져서 나의 이름은 임대훈에서도 자신의 유골의 일부를 월출산에 묻어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5.18을 기념해 한국을 찾은 그가 이곳 영암에서 군민들을 만난 이유입니다. One thing that I want to tell the people of Yeongam is that they truly helped me become the person that I am because of how they accepted me. They helped me to understand what my passions were so that I could follow my passions. But they are also the foundation as to why I went back to Gwangju. 월출산 자락 아래 동료들과 함께 돌린저 씨는 47년 만에 그리웠던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평생을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선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비상계엄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처럼 끊임없이 정부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Korean people need to remain the conscience of their government. They need to tell them when they're doing wrong, which is what you've seen in Korea for multiple years now. Willingness to stand up, to not be oppressed, to look out after each other. 또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역사 속 희생과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국민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